네, 자 오늘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예, 아직까지 비트코인 시장 뭐 여전히 하락이 아직은 더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요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 차트로 전체 이번에 올해 2019년 초부터 해서 올렸던 폭에 현재는 50% 레벨이 지금 살짝 뚫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당히 오랜 한 거의 3개월간의 어떤 수렴 과정을 거치다가 아주 급작스럽게 갑자기 푹 빠지면서 조금 당혹스럽게 만드는 흐름인데, 요게 이제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이게 EMA 200선, EMA 100선, 위가 EMA 50선 이렇게 된 상태라 정배열 위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머물다가 급작스럽게 된 역배열로 확 바뀌는 모습이에요. 네, 다만 이제 반등 흐름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갑자기 지난번에도 이렇게 갑자기 팍 뚫리고도 조정이 온 다음에 뭔가가 진행됐잖아요. 그것처럼 추가적인 하락이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이 근처에서 조정이 한번 나오고 나서 뭐 설령 더 빠지더라도 나오고 나서 아마도 그 저기 하락이 진행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주고요. 이렇게 이제 전체 했던 올렸던 폭의 한 50%짜리가 현재 살짝 내려왔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좀 더 크게, 좀 더 큰 관점으로, 이게 지금 코인베이스 차트입니다. 코인베이스 차트 기준으로는, 요게 이제 그 비트코인의 가장 최바닥에서 가장 큰 상단까지, 이렇게 보시면, 요 내렸던 폭의 한 거의 61.8% 되돌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50%와 하단 38.2% 거기를 계속 거꾸로 그려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아먹기 편하겠네요. 이렇게 그리면 조금 더 알아먹기가 편하죠. 즉 내린 폭에 61.8% 반등했다가 50%가 계속 저항자리, 50%와 618이 저항자리, 하단 지지자리가 38.2가 계속 지지가 됐었죠. 그래서 일단 뚫린 상태라, 이게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요, 이게 현재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지우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들 과거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형태의 지지가 있었죠. 여기가. 그리고 나서 또 상단으로는 저항 자리가, 과거에 밴드를 이뤘던 자리가 뭐 조금 크게 보면 여기고, 조금 크게 보면 한 이 정도 되고, 죄송합니다. 조금 크게 보면 이 정도 밴드가 있었고, 조금 중간 값을 보면은 한 뭐 이 정도가 있었죠. 저도 안 찍어졌네요. 중간 값을 보면 한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 여기서 지금 그동안 캔들들이 많이 오갔었죠. 예를 들면 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지지가 있었고, 또 지지가 있었고, 상단으로는 저항이 여기서 뚜렷한 저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레벨에서의 또 저항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과거에 이 마치 역해진 숄더 같은 모습으로 현재 이렇게 올라갔다가 현재는 이제 넥라인과 숄더 라인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런 데가 넥라인으로 얘기를 하고, 넥라인, 목선, 어깨 라인이 뭐 이런 데가 이제 숄더 라인이라고 보면, 현재 그 안에 지금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에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돌파될 때 이런 데를 좀 지지를 조금 더 하고 올라갔으면 조금 더 건전했는데, 그냥 그대로 쳐올린 다음에 거꾸로 내려온 상태죠. 결론적으로는 현재는 지금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하락 추세선과,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아랫단의 추세선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제 뭐 맘대로 치면 뭐 어디선가 지지가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여튼 만약 여기서 이제 찍고 올라간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뭐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요, 이제 수렴 라인을 조금 더 거칠 가능성이 커지죠. 일봉상 그림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큰 그림 바탕 하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할 부분은, 처음에 고점에서 내려오고 조정 주고 또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우리가 확장값 기준으로 해서 엑스텐션 값을 해가지고 처음 내려왔던 폭에 현재 어디쯤에 위치되어 있냐를 보면, 이렇게 위치를 되어 있냐 보면, 일본 기준으로 보면 처음 내린 거의 확장이 한 127% 정도 현재 와 있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같이 그동안 나름대로 지지가 강했던 종목들은 127, 138 수준에서, 138까지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레벨에서
그 일봉상으로 볼 때 이런 레벨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다시 이제 4시간짜리로 다시 조금 바꿔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보시면, 예, 똑같은 거 다시 한번 그리면요. 4시간짜리로 예, 확장값을 다시 한번 그리면, 처음에 내려왔던 폭에, 처음에 이렇게 내려왔던 폭에 현재는 127 뭐 이 정도 자리라는 얘기죠. 조금 더 내려오면 138까지도 일단은 열어두긴 둬야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채널 라인을 하나를 또 그려보면요. 예를 들면 현재 기준으로는 뭐 이렇게 내렸던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내려왔던 거니까 채널 라인을 뭐 from to here 뭐 이렇게 그린다, 채널을.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그대로 수평 이동 시켜가지고 채널을 여기다 이렇게 딱 맞춰보면 현재 채널 라인에 일단은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요 꾸찌들, 요 포인트들의 채널 라인에 현재 하단에 있다. 현재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비율상으로도 이 폭의 뭐 큰 폭의 뭐 127%짜리 그림을 확대했을 때, 그다음에 어떤 그 채널 라인 상으로도 요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근처에서는 지지가 머지않아 모색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지지가 머지않아서 이 근처에서는 하여튼 뭐 강한 반등세라면 내려왔다가 조금 세게 갈 거고, 강하지 못하고 옆으로 가는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뭐 이런 식으로 세워라 내워라 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제 어떤 형태일지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를 들면 라이크 히어 여기처럼 뭐 이렇게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을 좀 주고 또 이중바닥 찍고 옆으로 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일지, 즉 내려왔다가 반등을 한번 주고 또 이중바닥 찍고 또 옆으로 가는 그림일지, 옆으로 가는 그림이면 나중에 또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다운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며칠간 더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해외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원화 차트 기준으로는 현재 김프가 얼마인가요? 잠깐 김프는 뭐 특별하게 뭐 역프가 좀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네요. 원화 기준으로 다시 가보면, 원화 기준은 차트가 조금은 이제 그 김프가 때로는 김프, 때로는 역프 때문에 차트가 약간은 왜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원화 기준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일단 확장값 엑스텐션 기준으로는 프롬트 히어 이렇게 보면은 달러 차트는 아까 여기를 한번 찍었죠. 근데 이거 원화 차트는 또 여기 살짝 못 찍었고, 달러 차트 아까 보셨던 거 이렇게 보면 아까 찍었죠. 127% 여기 127자리를. 근데 원화 기준으로는 또 거기를 살짝 또 못 찍었어요. 이게 지금 때에 따라서는 김프가 붙고 때에 따라서는 역프가 붙으면서 차트에 왜곡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는 달러 차트로 봐야 돼요. 어차피 이 비트코인 시장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한때 빗썸이 전 세계 거래소 1위 할 때요.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 뭐 거의 뭐 하루에 비트코인 거래량이 1조 5천억 원 나올 때 빗썸이 한때 전 세계 1위였죠. 그때는 대한민국 시장이 주도를 했지만 지금은 거래소들이 전부 다 10위권 뭐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현재는 비트코인을 주도하는 어떤 시장은 해외 시장이지 국내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기준은 항상 해외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해외에서 반등이 나오면 당연히 국내 시장도 따라서 반등이 나올 거고. 자, 다시 원화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또 패턴 분석을 해보면요. 패턴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요만큼 빠진 폭에 빠진 폭에 얼마를 더 뺐나를 한번 볼게요. 보통 이거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만큼 빠진 폭. 그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카피하면, 클론 복제하면, 그래서 이제 내렸던 폭부터 해서 이렇게 맞춥니다. 이렇게 딱 맞추면 일반적으로 요만큼 내린 만큼 요런 게 이렇게 내린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패턴상에서는 AB equal CD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여기 일단 조금 맞았는데 그 뒤로 살짝 이탈됐죠. 그런 경우는 이탈됐다가 크게 확대만 안 되면 보통 더 내려가 분들 127% 정도 그 크기에, 그러니까 이 A, B equal CD 패턴이 보통 이제 100%에서 거의 끝나요. 근데 조금 더 가면, 즉 1대1 구조가 많은데 조금 더 갈 경우에 1.27배
127%짜리. 우리가 그런 사례들은 무수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본다. 예를 들면 나스닥 지수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단적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갑자기 반등을 했다. 반등을 했다가 패턴상 조정을 조금 주고 올라갔다.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른바 그 AB 이퀄 CD 패턴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보통 맥시멈 100%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올라가더라도 거의 100%에서 다 끊기잖아요. 100% 바로 밀려버리죠. 이런 식으로. 이걸 뒤집으면 반대겠죠. 근데 조금 더 가는 경우는 127%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흐름이. 또 예를 들면 조금 짧게 가는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여기서 요만큼 내려왔다가 조정 주고 이런 경우는 요거에 한 76.4%짜리에서 일단 돌려버렸죠. 이런 경우는. 그죠? 그래서 일단 비율과 패턴은 때에 따라 좀 다른데, 그래서 하다못해 결론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여기 원화 기준으로 하는 900만원 선 정도는 어떤 경우에도 아마 지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 AB 이퀄 CD 패턴은 거의 웬만해서는 이 127%짜리를 넘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보기 드뭅니다. 여기서 이렇게 뚫고 가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100%짜리 이런 자리에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며칠 전에 한번 팍 내려왔을 때 한번 살짝 떴었죠. 근데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한 지금 봐서는 127%까지도 왔다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왔다 갈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곧바로 돌릴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거를 분봉으로 해서 1시간짜리를 이렇게 좀 더 작게 보면, 현재 패턴상으로 보면,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리도 이렇게 하나, 둘, 뭐, 이렇게 셋, 죄송합니다. 잘못 그렸네요. 예를 들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나, 둘, 뭐, 이렇게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의 패턴으로 보통 다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모양은.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이게 셋이고, 여기서 이게 삼각수렴 같은 경우 넷이고, 즉 하나, 둘, 뭐 3, 4, 5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패턴은 완성됐을 가능성 머지않아서, 그 다음에 파동의 균등의 법칙을 적용을 해보더라도 처음에 요만큼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만큼 내려오고 나서, 즉 이렇게 지금 이렇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더 내려간 거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늘 말씀드리는 파동의 균등의 법칙을 적용을 하더라도 클론에서 이렇게 복사하더라도, 이렇게 복사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처음에 내림폭만큼 뭔가 블라블라 하고 내렸다가 다시 요 크기니까 아마 하여튼 이 근처 어디선가는 터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돼요. 단 터닝을 하는데 본격적인 상승이냐, 그렇게 보기 좀 어렵죠. 본격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뭐 비실비실한 흐름이냐. 그래서 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결론적으로 어떤 반등을 하면 항상 목표는 지금 기준으로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더 하락 안 한다. 항상 목표는 지금 기준으로는 이 전체 폭의 23.6%, 약 한 4분의 1 정도 반등하는 자리, 4분의 1 정도, 4분의 1 토막, 그 자리니까 만약 여기서 반등하면 이제는 단기 목표치가 1120만원, 지난번에 있었던 이 지지됐던 꼬리들, 여기를 일단 목표치가 낮아지는 거죠. 따라서 현재 비율과 패턴, 아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설명드렸던 비율과 패턴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단기 하락은 마무리 국면이라는 점이 일단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가이드라인을 드렸던 게, 이제 뭐 지난번에 1차는 아래로 뚫렸고, 두 번째 자리가 920만원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마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현재 그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또 패턴상을 또 한 번 더 적용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요거의 확장값, 그렇게 이제 보시면, 그 자리에 127% 자리가 정확하게, 이게 쫙 전략에 그 자리가 내내 125만원 선이죠. 따라서 이미 조금 물려 계신 분들은 늘 비율을 잘 조정하셔야겠지만, 일부 내에서 좀 잡았는데 좀 물려 있다. 1,050만원 잡았는데 물려 있다. 이런 분들은 920만원대까지 혹시 오면 여기서 일부 추가를 해서 반등을 누려야 될 흐름으로 봐집니다. 다만 하여튼 우리는 늘 물량을 예측과 대응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몰빵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보면 현재 기준으로는 비율상도 그렇고 패턴상도 그렇고, 비율상으로 보면 이 큰 파동의 127, 138%의
비율과 패턴상도 아까 말씀드린 한놈의 두시기 속담 너구리 오징어, 그 다음에 이 채널 라인, 요 채널 라인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가 머지않아서 저점을 만들고 라이트하게나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등하면 일단 물량을 줄이셔야 돼요. 왜냐면 갑자기 약세장으로 확 일봉성으로 보셔봐요. 일봉성으로 보더라도 갑자기 200선을 이런 장기 이평을 확 뚫었기 때문에, 뚫었잖아요. 물론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요때 있죠. 요때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 이때는 뭐 변동성이 엄청나게 클 때라 200선을 팍 뚫고도 한 뭐 2, 3일 있다가 그냥 막 이런 경우도 많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때만큼 변동성이 높지가 않아요. 이때는 뭐 그냥 어마어마한 변동성이었잖아요. 지금 높지 않아. 그러니까 설령 얘가 여기서 뭐 일정 수준을 해서 올라갈 중장기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조금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죠. 또 요게 하락 시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설령 뭔가가 완성돼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여기서 끌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라오면 단기적으로 반드시 물량을 줄이는 형태로, 달러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시점에서 반등을 해주면, 늘 피보나치를 위에서 아래로 그려가지고 내림폭에 하더라도 만약 여기서 그냥 그대로 반등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9,170달러가 현재는 정확한 저항 자리고요. 즉 여기서 매수한 부분에 대한 목표치겠죠,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원화 기준으로 현재가 기준으로는 현재가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1100, 더 안 빠지고 올라간다면 1140만원 수준이 일단 올라오더라도 저항받을 가능성이 큰 자리니까 현재로서는 그 자리를 최대 목표치로 가져가 봅니다.